자, 일단 비타 어플을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비타요. 비타 어플에 워터마크가 찍히는 게 사실은 제일 뭐랄까 싫은 부분이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잠깐 눌러볼게요. 그럼 위쪽에 육각형 모양 도형이 하나 있어요. 요게 보통 설정, 환경 설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비타 마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풀어주세요. 다시 여기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요 육각형 모양이 설정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를 눌러서 비타 마크가 기본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푸세요. 그러면 로고가 찍히지 않습니다. 이게 안 꺼지는 건 어떡해요? 자, 여기는 프로젝트, 템플릿, 무료 스토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템플릿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죠. 인스턴스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해서 여러가지 이런 모양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신 후에 여기에 맞는 사용하기 눌러보면 클립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3개가 필요하면 3개, 1개가 필요하면 1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추가로 넣고 만들기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여기 중간에 있던 이 템플릿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번 시간에 템플릿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보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프로젝트랑 무료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무료 스토어를 한번 제가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다면 해당 텍스트를 선택해서 바로 사용을 누르면 템플릿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무료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눌렀고 아까 토끼 타이틀을 골랐거든요. 이거를 바로 사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비디오에 어느 비디오에 넣을 거냐를 고를 수가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비디오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여기 활용, 여기 사용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무료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는 여기다가 적어서 얘가 지금 임영웅 콘서트 갔을 때 화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설정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간단하게 무료 스토어에서 쓰는 메뉴다. 요것만 얘기하고요. 다시 저는 돌아갈게요.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약간은 해당되지만 프로젝트로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활용할 줄 알면은 무료 스토어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가 굳이는 없고요. 프로젝트로 갈게요. 자, 프로젝트에서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은 제가 최근에 이 비타라는 어플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느낌표가 뜬 애들은 뭐냐면 제가 작업을 했었으나 제 핸드폰에서 영상을 제거를 했거나 딴 데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영상을 못 찾아서 느낌표가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프로젝트는 언제나 그 영상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의 링크를 가져다가 만드는 게 프로젝트다 보니까 원본 영상이 사라지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새로 깔았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없겠죠? 저희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비디오나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히 비디오 이미지 말고도 다른 것들을 또 부르겠다 하신다면 요 비타 어플에서는 영상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 그림 질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일부 꾸밀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런 디자인으로 뭐 문이 열리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게 만약 있다면요. 이런 거 그림을 다운받아 와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영상 소스는 어디로 들어? 옆에 영상 소스. 최고예요? 전체 옆에 영상 소스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비타에서 제공해주는 소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는 내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영상을 찍었던 거를 다 지워버렸나 봐. 별로 없네. 사실 제가 용량이 많지가 않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없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올 영상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영상만이 아니라 사진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미지로 가면은 또 사진 있으니까 이런 사진 중에서 내가 가져올 사진이 있으면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고르셨다면 옆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이게 간단히 연결이 된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만약 플레이를 해보면 이 순서대로 이제 영상이 그냥 연결돼서 나와요. 자, 아직까지 질문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앞부분, 아까 여기 보면은 여자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이만큼을 없애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에 흰색 바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해당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부터를 누르시면 앞부분이 잘려져요. 그러면 아까 여자가 뒤돌아본 부분이 잘려졌으니까 문제가 없죠, 이제. 네, 선물이 결정되고 선물을 받고 있네요. 네, 여기서 선물을 받는 데까지만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또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면 말고 선물을 받는 데까지만 이렇게 자르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요 정도로 맞춰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뒷부분이 이렇게 잘려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림판이 돌아가는데 얘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배속 또는 4배속으로까지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저는 3배속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돌림판이 빨리 돌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영상 속에 소리가 들어있다면 그 소리는 볼륨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요 X는 음소거 또는 볼륨을 키우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소거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줄여놓거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는 이렇게 막대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 막대는 뭐냐면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이 영상과 영상이 전환되는 효과를 넣겠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누르시고 전환 효과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꽤 많아요. 이쁜 게. 예, 이런 돈다발 이런 것도 재밌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뭐 5초 겹치게 하겠다, 뭐 0.6초 겹치게 하겠다. 조절하시고 체크하시면 보세요. 이 사이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있는 효과들을 내가 원하는 다른 효과들 되게 많아요. 뭐 기본, 역동 많으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로 설정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이 사이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의 경우는 세로로 찍은 영상이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양 옆에가 빈 공간으로 까맣게 생겨 있어요. 나는 이 빈 공간이 까맣게 있는 게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 이런 표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2손가락으로 늘리면 확대를 해서 늘려서 보거나 축소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영상의 크기를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옆에다가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영상을 만약 옆으로 몰아놓는다 또는 뭐 중간에 놓는다 라는 걸 선택을 하셨을 때는 여기 배경이 너무 까매서 이게 싫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 클립이 선택되어 있을 때 밑에 배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는 이 영상을 흐리게 밑에다 깔아놓는 거고요. 색상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그냥 채워 넣는 거고요. 이미지의 경우는 예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뭐 자연, 뭐 질감 등의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만약 패턴이 마음에 든다. 그럼 패턴으로도 깔아서 놓을 수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연의 이미지로 깔아서 넣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꾸며졌을 거고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써서 꾸며도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도 엄청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서 이렇게 깔아서 두시고 여기다가 글을 써놓는 것도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잘려지긴 잘려지는데 난 사각형으로 잘리는 건 싫고 약간 뭐 동그랗게 잘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다면 마스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서 원형이나 사각형, 하트형으로도 이렇게 영역을 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맞춰놓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 영상이 이 원 안에서만 보여지게 되고 여기다 글씨를 써놓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럴싸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효과가 워낙에 다양한 효과가 많아서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이미지는 저는 양옆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클릭해서 이 영상을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면 영상이 가득 채워지겠죠. 이렇게.
근데 안 돼요라면?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근데 소리가 없어서 생략을 좀 할 것 같은데 음성 변조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하는 거를 왜 보면은 왜 범죄자들 보면은 또는 뭐 목격자들 보면은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그런 변조 기능도 있습니다. 음성 변조도 가능해요. 일부분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부분만 분할을 해서 그 부분만 음성 변조를 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요런 기능도 있다 정도만 일단 보여드린 거고 애니메이션을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면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프레임 인은 얘가 나타났을 때, 프레임 아웃은 얘가 사라질 때, 다이내믹은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 인을 내가 3단 줌인으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줌인 효과가 나타나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에다 주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건. 그죠? 마스크는 없는 상태에서 했어야지 조금 더 이뻤겠네요. 프레임 아웃은 줌 아웃으로 사라지는 효과. 그래서 얘를 만약 넣게 되면은 프레임 아웃은 이렇게 깨지면서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다이내믹은 중간의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퇴장으로 만약에 설정을 하고 고르면 이 안에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 자체가 조금 재미가 없다. 좀 예를 들어 그냥 심심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영상에는 일부를 잘라서 어떤 효과를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이 만약 어둡게 나오거나 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조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밝기나 대비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사진으로 만들어 주거나 할 수가 있고 또는 영상 자체에 필터를 주어서 똑같은 어떤 느낌의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또 재밌는 효과를 내고 싶을 때는 역방향도 재밌어요. 예전에 분매랑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영상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영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역방향으로 하면은 얘가 뒤집어져서 반대로 내려오는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렇게도 만들어서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점 내려오죠? 이렇게. 자, 뒤에 제가 둔 것들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내가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막대를 끌어서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넓히고 싶은 만큼 넓혀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3.8S라고 적혀 있는 게 3.8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늘려주거나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클립을 서로 교체하고 싶을 때는 클립을 오랫동안 눌러서 이렇게 전환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클립들이 있을 때는 서로 전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교체를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 다른 영상으로 교체를 하거나 해서 영상을 바꾸는 것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컷 편집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좀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아까 클립의 경우 만약에 여러 개의 클립이 있을 때 얘를 앞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얘를 꼭 눌러서 앞으로 끌고 가면 되기는 해요. 그쵸? 근데 요게 사실 이렇게 옮기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거 효과를 주는 게 끌어다가 놓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여기는 그 효과가 없구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헷갈렸네요. 이게 어떤 그 어플에는 이게 옮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네요. 그냥 얘는 끌어다가 옮기는 형식이긴 하네요. 일단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좀 보았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딱히 없었다면 이제 효과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우리가 영상에다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에 흰색 막대를 가져다 놓은 다음에 효과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기, 기본 등의 효과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불꽃놀이 모양을 넣겠다 하고 체크하시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불꽃놀이 효과가 나오겠죠? 효과가 AI AI 효과는요. 아까 여기 눌렀을 때 여기 보이는 New AI 효과 요걸 누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영상 지금 여기 있는 클립 자체에 들어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애니 배경 형태로 만들겠다 하면은 이 효과를 적용해서 설정하는 게 AI 효과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효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서 여기 왼쪽 상단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표시 있죠. 빠져나가서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효과 요걸 누른 거예요. 자, 여기서 효과를 눌러서 효과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효과를 넣겠다 하면 선택하시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효과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요 얼굴 인식은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 그런 영상의 경우 이렇게 배경을 없애거나 아니면 배경에서 얼굴을 좀 다르게 만들거나 이런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 주위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준다든지 이런 좀 사람들이 찍혔을 때 어떤 다양한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제가 여기다 이런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효과를 고르면 얼굴을 인식해서 그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 있다고 인식은 했는데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라 제대로 인식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효과도 가능합니다. 효과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만든 영상에다가 약간은 추임새처럼 효과를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 좀 전에 질문을 받았던 즉 수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PIP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IP가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나 그림을 넣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IP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가 이제 또 앞에다 띄워놓을 비디오나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전에 찍어놓은 예제가 만약 있다면 그거를 골라서 가져올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저장해놨던 걸까? 지금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예제로 할게요.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면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과정에서 영상이 된다.
그 제품 사진 찍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올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영상에다가 다른 영상 또는 이미지를 올리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PIP예요. 만약에 내가 딱히 올릴 게 없다면 역시 비타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양한 모양들이 많고요. 저는 그 중에 크로마키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크로마키 배경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효과는 주로 이렇게 사람이 환호하는 효과나 불타는 효과 이쪽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여기 별표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예요. 물론 딴 효과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낙엽 쓸리는 효과도 있고 많아요. 여기 자크 지퍼 열리는 효과도 있고 별 효과 다 있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효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만드는 이미지는 가로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로 영상 효과를 가져올게요. 선택하면 이렇게 가져와지고 여기서 이제 크기를 늘려서 맞추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영상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제가 크로마키를 눌러서 여기 있는 이 녹색 배경을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라질 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면 애니메이션을 다이내믹 말고 페이드 아웃을 축소가 되면서 사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라지면 적당하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효과를 주면은 얘네들이 방방방 뛰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라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효과를 좀 재미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효과 중에 하나예요. 뭔가 되게 축제 같잖아요. 자, PIP 이해되셨어요? 일단은 효과 PIP까지 설명드렸고 나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편집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요. 사운드를 이제 넣어볼 차례예요. 아까 효과부터 보였는데 왜 사운드가 이 앞쪽에 있었네? 에이, 다시. 자, 사운드가 앞쪽에 있네요. 그죠? 제가 아마 요거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로 PIP랑 효과서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사진에 이제 사운드를 넣어볼게요. 왜 사운드가 앞에 없나 했어요. 자, 눌러서 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어보시고 괜찮으면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죠? 저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떤 효과음을 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 또 효과음, 음악을 누르나 효과음을 누르나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환호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환호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 다른 효과도 넣겠다. 그러면 역시 효과음.
그래서 또 음악이 아니라 효과음을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고 또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은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녹음을 누르게 되면은 제 목소리가 이 영상에 녹음이 되겠죠. 자, 저는 요거 없앨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음악과 효과음, 녹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이제 텍스트로 가볼게요. 내가 글을 적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막대를 갖다 놓고 텍스트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텍스트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탭하여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글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비타 어플로 영상 편집하기라고 제가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편집으로 가면은 이렇게 글꼴도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한국어 글꼴에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꼴 쓰시면 돼요. 엄청 많죠. 그 다음 스타일에서 예쁜 스타일이 있으면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외곽선, 그림자, 배경 다 조절 가능하고요. 아니면 자막으로 가면 예쁜 자막 모양이 많아요. 이런 토끼 자막, 설날 자막 이쁜 거 많죠. 그러면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적용돼서 나오겠죠. 붓글씨체로 하실 거면 붓글씨로 해도 되고 많아요. 타이틀에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집어넣어 놓은 게 마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료 아이템 거기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저장해 놓으면 이 타이틀에서 갖다가 쓰거나 효과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마이예요. 그 외에 시즈널, 이벤트, 컬러풀 등의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요 마이라고 해놓은 거에 실제는 뭐 이벤트나 컬러풀에 있는 것들이 다 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무료 상점에서 고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자, 만약에 제가 이 글씨를 요 히어로 글씨체로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어우 크다. 줄여야 되겠다. 그쵸? 네, 적당하게 맞춰줘 쓰시면 돼요. 뭐 글로우로 이렇게 이쁘게 글씨체를 꾸며도 되고 뭐 약간 얼음 같은 느낌도 여기 있죠? 아, 여기 영문만 되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글씨를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에 가면 심플 뭐 레트로 많아요. 여기까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이거 영문만 된대요. 안 되네. 자,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그럼 넘어가서 자, 프레임 인은 나타날 때, 프레임 아웃은 사라질 때, 반복은 중간에. 자, 그럼 나는 얘가 줌인 되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또는 줌아웃 되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설정하시고 체크하시면 얘가 줌인 되면서 나오겠죠? 이렇게. 또는 줌아웃 되면서 나오겠죠? 그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프레임 아웃으로 얘가 점점 돌아가면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 사라지겠죠.
근데 지금 히어로를 줬는데 히어로 글씨가 안 보이네요. 적용이 돼서 나오지 않았나 봐. 그러면 다시 편집으로 가서 그냥 일반 글씨에서 해볼게요. 아까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참, 별꼴이네. 자, 일단 삭제. 다시 해보죠. 텍스트. 자, 다시 적었고요. 얘를 편집을 해서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체랑 모양을 고르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텍스트 글꼴은 한국어 글꼴 중에서 몬소리체로 하겠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따다닥 타이핑되는 걸로 적겠다. 또 스타일도 꾸며볼까요? 스타일을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스타일로 꾸미겠다. 그러면 따다닥 적히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대사를 적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막대를 갖다 놔요. 그러고 또 텍스트를 눌러서 적으시면 돼요. 아무 글귀나 적었어요. 자, 위치는 이렇게 내가 갖다 놓고 크기도 조절 가능했었죠? 그리고 글씨에다가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자막이니까 간단히 글꼴에 색깔 정도만 설정해서 주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내가 만약 여기다가 이어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자막을 복사를 하면은 편하겠죠. 여기 복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가져다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놓고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할 때는 여기 편집 눌러서 글씨를 바꾸면 됩니다. 뭐 아무 글이나 적은 거라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 문구들을 내가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에 AI 보이스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다인이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요? 혹시? 내가 글 적은 걸 다인이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뭔가가 눌린 것 같은데? 그래서 AI 보이스에서 예진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찾아온대요. 가람이 목소리, 갑자기 찾아온대요. 다인이 목소리, 갑자기 찾아온대요. 뭐 또는 남자애가 좋으면 남자애 주한이 목소리,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종현이 목소리,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우리 조카도 있네, 하준이 목소리.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너무 천천히 얘기하는 것 같다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너무 늦게 얘기하는 거, 반대인가요? 너무 늦게 얘기하는 것 같다면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주면 되죠? 갑자기 찾아온대요. 그러고 체크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AI 목소리를 남겨놓고 요거는 이제 대사가 필요 없으면 얘는 지워버려도 돼요. 그러면 AI 목소리가 남아있고 대사는 안 나오겠죠?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이런 식으로.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 말을 더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I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말을, 대사를.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얘기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런 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한 효과입니다.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효과니까 참고해 보세요. 바로 텍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AI 보이스 있죠? 요걸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적고 AI 보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텍스트를 적으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만약에 아라 목소리를 고르면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우리 반 화이팅! 이런 식으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체크, 아니면 속도 빠르게 할 거면 속도 조절해서 체크. 체크해 볼게요.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연습 중이에요. 우리 반 화이팅! 아까 요 글씨가 없었으면 좋겠으면 밑에 있는 글씨는 이제 지워버리면 AI가 얘기만 하고 글씨는 안 보이는 상태.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 영상을 찍어요. 그럼 그 강의 영상에 소리가 들어있겠죠. 그걸로 자막을 만드는 게 자동 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자막 효과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영상에 있는 소리를 얘가 파악해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살짝 고쳐주셔야 돼요. 자, 텍스트 자동 자막 AI 보이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스티커. 스티커는 요 텍스트 안에 스티커나 요 바깥의 스티커 똑같아요. 자, 눌러서 들어가도 똑같이 뜨죠. 네, 스티커를 누르면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붙일 수 있게 뜹니다. 설날이라고 귀여운 토끼 그림들이 많이 생겼네요. 근데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쓸만한 게. 예를 들어 귀여운 오리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오리를 넣어서 체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오리가 나타나게 할 거니까 발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여기까지 잘리죠. 오리가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싫다면 이 오리에 애니메이션을 넣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줌인돼서 나타나게 하겠다. 또는 슬라이드로 떼굴떼굴 굴러오게 하겠다. 예, 맘대로. 효과가 많으니까요. 설정하고 싶은 효과를 고르고 시간초를 정한 다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려니까 잘 안 움직여서 여기 움직여보면 제가 이렇게 옮겨져 오고 뭐 글이 적히게 한다든지 이런 디자인을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설명드렸고 GIF도 스티커랑 비슷한데요. 이 GIF는 움직이는 움짤 사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내가 가져오고 싶은 효과를 눌러요. 그러면 얘를 이제 크기를 조절해서 두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끌고 와서 이쯤에다가 놓을까요? 그리고 요 광대를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그리고 이 광대도 애니메이션을 줘서 뭐 페이드로 서서히 나타나게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죠. 만약에 줌아웃 부분도 애니메이션을 주겠다 하면 프레임 아웃에서 뭐 줌아웃으로 또는 뭐 회전해서 사라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우리 반 화이팅! 네, 내 맘대로 그냥 꾸미면 돼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선택해서 지우는 건 아시죠? 삭제. 자, 그 다음에 PIP는 아까 설명했고 그럼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스타일. 스타일은요, 여기 테마랑 좀 비슷하달까요? 이런 모양들을 내가 적용을 해서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누르면 그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스타일 효과를 입혀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다시 없앨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이전에 배운 비바 비디오의 테마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스타일 적용 안 할 거니까 체크가 아니라 X 눌러야겠다. 저는 X 누를게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예요. 뭐 대략. 자, 그 다음에 필터. 필터는 필터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약간 뭐 필름 효과를 주고 싶다든지 유화 효과를 주고 싶다든지 효과를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부분을 가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모자이크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자이크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가릴 때 써요. 픽셀이랑 블러가 있는데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조절해서 가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처리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우리 밴믹스에서도 모자이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모자이크 어떻게 줬어요? 그냥 제자리에만 줬나요? 화면을 따라가게 해서 일부에 설정했던 것처럼 키프레임을 이용해 주시면 내가 만약 여기서 이 부분에선 키프레임을 또 넣어서 얘를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화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여기 마우스로 하니까 확 움직여서 키프레임 하고 뭐 얘네 얼굴 부분을 또 이렇게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자이크로 처리가 가능하다.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 딱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카메라가 움직여지니까 그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가려야 될 때 모자이크를 쓰시면 괜찮겠죠. 자, 배경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배경은 전체적으로 배경을 깔 때 쓰는 거고요. 비율, 이 비율은 이 화면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기본 16대 9로 만들고 있지만 나는 1대1 이미지로 1대1 영상으로 만들겠다 또는 뭐 내가 원하는 비율의 사이즈로 만들겠다 하면 그 비율을 선택해서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영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 비율에 맞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렇게 지금 제가 1대1을 골라버리면 얘가 원래 가로 영상이잖아요. 따라서 위아래가 이렇게 배경으로 남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저는 원래대로 쓸 거라서 비율을 고치지 않을게요. 자, 조정은 밝기 대비 조정하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완성하거든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럼 비디오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비디오가 저장이 됐고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끊기지 않고 잘 나옵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대요.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우리 반 화이팅! 안 끊기죠? 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이 영상은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유튜브나 릴스, 스토리 등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갤러리에 있는 걸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창을 내가 닫아버렸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가 작업하던 영상의 도중까지를 이 비타 어플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 여기 프로젝트가 최근에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어플 같은 경우 원래 내가 작업하다 그냥 닫아질 때가 많잖아요. 뭐 잘못 누르면 닫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가져다가 다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아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비타 어플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템플릿 부분이었기도 해요. 바로바로 인스턴스식으로 내가 집어넣어서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영상을 만들기가 일단 좋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제공이 되는, 즉 무료 스토어에 제공이 되는 이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짜로 추천을 많이 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씩 다뤄보시고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 없이 다 완성하신 분은 이거는 한번 유튜브에 올려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뭐 간단하게 만드신 거니까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이따가 그러면 편집 다 하시고, 아직은 아마 편집 덜 하셨죠? 그러면 조금 제가 시간 좀 드리고 한 3시 30분쯤에 여기 모바일 유튜브를 이용해서 한번 올려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아까 내보내기에서도 바로 유튜브로 올릴 수가 있긴 한데 우리 채널도 확인할 겸 유튜브 어플로 갈게요. 자, 일단 요 오른쪽 상단에 여길 좀 봐주세요. 여기가 다른 채널이면 내가 열심히 올렸는데 딴 데 올라가 있어요. 이게 채널이 우리가 여러 개인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올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채널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던 채널은 옛날에 내가 그냥 있는 기본 채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보고 올리게 되면 그냥 기본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먼저 볼게요. 저는 이게 지금 친절한 수정쌤 채널로 돼 있다 보니 여기를 눌러서 저는 채널을 바꿀 거예요. 여기 옆에 화살표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제가 갖고 있는 채널들이 쫙 뜹니다. 저는 여기 엘리 일상으로 올릴 거니까 여기를 터치하겠죠. 자, 이제 채널이 바뀌었어요. 자, 화면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안 보일 텐데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의 그림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좀 전에 만든 영상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제목 작성을 하죠. 비타 어플을 이용한 간편한 동영상 편집. 자, 뭐 설명 적을 거면 설명을 더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 됐으면은 다음 하고 아동용 아니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누르고 업로드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자, 업로드된 영상은 채널로 가보면 내 채널에 보시면 업로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은 제가 올리고 있는 중인가 보네요.
어플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우리가 올리잖아요. 올린 동영상을 여기서 채널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도 설치를 해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친절한 수정쌤 말고 엘리 일상으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제 채널에 대한 분석도 여기서 PC 아니래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콘텐츠를 누르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올린 영상 여기 보이죠? 아직은 아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안 뜨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거나 영상에 대해 내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분석으로 가보면 이 영상이 뭐 얼마나 조회수가 늘어났고 시청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이는데 조회수가 17일날 꽤 많이 봤나봐요. 그죠? 네, 아마 밴믹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제가 이때 올린 게 쇼츠 영상이었죠. 쇼츠는 동영상 조회수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밴믹스로 나비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 나비의 댓글로 원래 영상과 연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설명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그게 667명이 봤대요. 이래요. 막 그래서 쇼츠가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데, 그러니까 조회수를 끌어오는데 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유튜브가 구독자도 그 사이 한 명 늘었네요. 굳이 안 늘어도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 꾸준히 올려야 돼. 부담되잖아. 굳이 왜 개인 채널에 어쨌든 구독자가 늘었네요. 자, 보면은 이렇게 재방문 시청자랑 연령, 순 시청자까지도 다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시청자가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대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면 누구 영상이라고 알림이 바로 뜨기도 하겠죠? 댓글이나 수익 창출도 가능한데 댓글 부분에서 이렇게 답변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제가 요거 라이언 미니 가습기를 샀었는데 진짜 1주일도 안 돼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서비스센터가 아니죠. 그 적혀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1주일도 안 됐는데 고장 났다고 했더니 켜봤네요. 켜봤잖아요. 제가 켜봤으니까 고장 난 걸 알죠. 그랬더니 사용해서 못 바꿔준대요. 어우 진짜 열폭해가지고 쫓아갈까 하다가 거기 규정이 그렇다는데 하면서 이제 고치는 방법을 막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석회질 같은 게 쌓여서 그런 거면은 석회질을 식초로 닦아내면 되지 않나 해가지고 닦았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그거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꾸준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막 1년 전에 막 감사하다고 막 고치고 쓰고 있다고 이러면 되게 뿌듯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는 게 석회질이 자꾸 쌓이잖아요. 계속 닦아야 돼. 그러니 저는 안 쓰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자,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라는 어플도 괜찮긴 하지만 그 어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보거나 콘텐츠를 뭐 바로 수정 삭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 하나 더 깔아놓으면 좋은 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이 어플이 유튜브 스튜디오 요거 어플이야. 요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나 해두시면 좋아요. 어차피 모바일로도 보니까 유튜브 스튜디오. 스튜디오요? 네. 우리 여기 유튜브 갔을 때 요거 눌러서 유튜브 스튜디오 가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어플에는 바로 없어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단 하나 더 설치해 두세요. 자, 다 올리신 분은 여기 있는 이 동영상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여기 점점점 보이세요? 요거 눌러서 동영상 공유 하셔서 우리 카카오톡에 저희 채팅방으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 채팅방 맞죠? 헷갈려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주소로 갈 거고 눌러서 보면은 보이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공유한 게 이런 경로로 공유해요.